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자기의 그 책에다 뭐라 썼냐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1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책에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SNS로도 이제 가끔씩 글을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SNS에서 가끔씩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저한테도 뜨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싸움판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싸움판이 벌어지냐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과 수학에 관심은 있는데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부딪혔을 때, 아니면 수학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면,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0.99999에서 끝없이 나가요. 이게 1이냐 진짜 1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는 수학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냐, 0.99999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어쨌든 9가 연속되는 거니까 0.0000001이라도 어쨌든 작은 거 아니냐, 0.99999는 1이 될 수가 없다, 1에 가까워지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고, 그거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거기 때문에 헛소리 하지 말아라, 너 진짜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게시판이 개판이 돼요. 뭐 네가 수학을 배웠으면 배웠지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증명을 해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문제는 언제부터 우리가 접근한 문제냐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나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제가 사람 진짜 못 그리는데 그렇게 아킬레우스가 뛰고 있고요, 여기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갈 때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쫓아가요.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절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이 거리를 쫓아가고 나서, 자 이제 거기서 따라잡았다 그러고 또 갔더니 절반을 따라갔어요. 또 그러고 나서 거북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또 절반을 쫓아가요. 또 절반을 쫓아가요. 또 절반을 쫓아가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쫓아가도 결국은 거북이와의 거리를 반으로만 좁힐 수 있을 뿐이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제논의 역설이라고 해서 올린 적이 있고요. 비슷한 거 있어요. 양궁 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화살을 쫙 쐈는데 날아가면서 절반을 가요. 하지만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을 가요. 나머지 절반을 가요. 나머지 절반을 가요. 이렇게 해서 이 화살은 영원히 관역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수학자가 누구였냐면 제논이었죠. 그리고 제논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사형당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0.99999는 결국 뭐냐면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이렇게 돼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S라고 놓자. S는 이거고요. 10S는 뭐냐면 9 더하기 0.9 더하기 0.09 더하기 쭉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9S는 어떻게 되냐면 다 지워지네. 그래서 9만 남네. 그러니까 S는 1. 이렇게 말해서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견은 요걸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것도 동의하지 않는 게, 왜냐면 영원히 이게 하나는 그래도 한 칸이 더 있잖아, 뺄 수가 없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0.999는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이다, 그냥 1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사실 맞아요. 이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해결됐냐면, 입실론 델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0.99999와 1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만 대봐. 네? 될 수 있는 숫자가 없죠. 0.999와 1 사이에는 아무 숫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999는 완벽하게 1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밝혀진 게 100년도 안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것들을 사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몇천 년 동안 그냥 0.999는 1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지, 그걸 완벽하게 밝혀진 거는 100년도 되지 않는 일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밝혀졌으니까 받아들이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바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수학자들도 몇천 년 동안 이걸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몇천 년 동안 살았거든요. 이렇게 수학을 대해보면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0이라는 숫자는 언제 발견됐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0이라는 숫자는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할 그때도 없었던 숫자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숫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자기의 그 책에다 뭐라 썼냐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1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책에 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수학자만 해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학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저는 그게 오히려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처음 받아들인 건 언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게 누구죠?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천막에 앉아있는 파리를 보고 이런 좌표 평면을 생각하면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걸 생각해내면서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숫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것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던 거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그리고 0이라는 숫자 그 자체 그리고 0.999는 1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데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르지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메타인지가 발달하고 수학을 배우는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